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의 위기 5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힘든 업종이 자영업자들이죠. 근데 자영업자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것보다 그 전부터 이미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미 제가 4번째까지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5번째로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공산품 같은 경우는 거의 온라인이 장악을 해버렸죠. 옛날에는 공산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공산품을 파는 가게들이 이제 다 문을 닫고 소수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공산품은 이제 온라인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온라인이 모든 공산품 거의 다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이제 경쟁력을 잃고 망해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망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회사를 다시 갈 수도 없어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영업 내에서 다른 업종으로 옮기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 다 음식업 쪽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또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나마 온라인에서 안전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음식 업종이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은 사람이 만들어서 직접 불에 데워서 만들어가지고 맛을 내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먹어야 맛있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온라인에서 대체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죠. 뭐냐, 이 음식들이 이제 조리가 돼서 파우치로 비닐봉투에 포장이 이쁘게 돼가지고 1인용, 2인용으로 포장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맛도 좋아요. 웬만한 맛집에서 하는 음식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는 맛없게 만들면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맛집에서 만드는 그런 레시피들을 어느 정도 본떠 와가지고 그 맛을 흉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맛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편리함과 맛까지 더해져서 조금씩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이런 제품을 많이 먹어봤는데 이거 많이 사다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볶음밥 같은 경우는 이미 냉동으로 막 냉장고에 막 쟁여놨어요. 지금 많이 나오는 게 국 종류 있죠. 웬만한 국 종류는 다 있습니다. 이제 뭐 미역국, 소고기국, 심지어는 갈비탕, 뭐 부대찌개. 얼마 전에는 우리 와이프가 마파두부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어보는데, 저는 사실 마파두부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해주는 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는데 오늘 완전히 맛있는 거예요. 우와, 우리 와이프 요리 솜씨가 많이 늘었는데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그거 파우치야.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굳이 사람들이 이제 음식점을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볶음밥도 웬만한 분식집에서 나오는 볶음밥 이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내 취향대로 좀 내 가미할 거 가미하고 이러면은 간편하게 맛있는 볶음밥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자영업자들의 폭이 지금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바운더리가 좁아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내가 맘만 있으면 될 거다라는 생각은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맛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장사 잘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장사 잘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속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많은 분들을 상담해보면 100이면 100,
자기는 자신 있대.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상담하는데 정말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심각한 자기 과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냐면 어떤 분이 가게를 얻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가게 위치를 본인이 이제 보고 온 거예요. 제가 오케이만 하면 그냥 저랑 계약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중개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장사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여기는 뭐 주변에 상권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기는 사람들이 알아서 막 찾아가야 될 자리. 망할 확률이 80~90% 이상인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맛있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장사를 하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회사 그만둔 지 얼마 안 됐답니다. 그러면은 뭐 집에서 항상 요리를 주로 하시는 분이신가 보네요. 주방 일을 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주방장을 뽑을 거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맛을 뭐 특별한 레시피라도 갖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레시피는 그 자기가 본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거기서 해결을 해줄 거다.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계약을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이분이 100% 망할 것 같아서 저는 계약을 안 했어요. 분명히 저한테 나중에 원망할 게 뻔하거든요. 그럼 그때 말렸어야지 왜 와서 막 했냐라고. 저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당장 수수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잘못되는 것, 나로 인해서 잘못되는 게 연관이 있는 게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 자리가 계약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에요. 그분이 다른 부동산 가가지고 계약한 겁니다. 그때 깨우친 게 있어요. 정말 어떻게 말려도 이분들은 자기가 마음먹은 거는 하는구나. 이걸 일종의 확증 편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확증 편향에 빠진 분들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누가 어떤 조언을 해줘도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가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자영업에 들어오는 분들이 그 자신감이 넘쳐요. 저는 너무 황당한 상담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소용없구나. 그냥 나 돈 버는 게 최고구나. 그때 참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이분은 저한테 안 해도 다른 분한테 가서 그 자리 계약할 거거든요. 그러면 나라도 돈이라도 챙기자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확증 편향에 빠지시면 진짜 완전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는 객관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본인의 능력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고민을 잘하고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연구를 엄청 하고 들어가야 이제 성공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사람 70~80%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됐냐? 1년도 안 가서 망했어요. 당연히 망하죠. 이분은 어떤 노하우도 있는 게 아니고 그 프랜차이즈에 기대서 자신감만 팽배해서 자리도 좋지 않은데 들어갔거든요. 이분은 진짜 그 프랜차이즈가 뭐 진짜 대박 나는 상황이 아니면 무조건 망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그 프랜차이즈도 뭐 좋은 프랜차이즈가 아니죠. 들어봤을 때 그냥 이름도 잘 모르는, 처음 듣는 그런 프랜차이즈였던 거예요. 일종의 아류 프랜차이즈.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프랜차이즈의 아류 프랜차이즈 있죠. 그런 프랜차이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은 1년도 안 돼서 망하고 나갔어요. 그럼 여기서 망하면 까먹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까먹는 돈이 그냥 몇 억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몇 억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몇 억이 그냥 날아가고. 차라리 퇴직금 갖고 그냥 한 푼 한 푼 조금씩 아껴서 그냥 쓰면서 노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